절대 잠들기 전에 이렇게 물 드시면 안 됩니다. 여러분, 콩팥이 지금 찢어지고 있어요. 서울대병원 비뇨의학과 연구팀이 무려 15년간 47,000명을 추적 조사한 데이터가 있는데요. 밤에 2번 이상 화장실 때문에 깨시는 분들 심근경색 위험이 1.8배, 뇌졸중 위험이 2.1배나 높았습니다. 안녕하세요, 최영만입니다. 사실 저도 60대 들어서 가장 당황스러웠던 게 뭔지 아시나요? 바로 새벽에 화장실 가려고 눈이 번쩍 떠지는 거였습니다. 나도 이제 이렇게 됐구나 싶어서 자괴감까지 들더라고요. 혹시 여러분도 오늘 새벽에 어떠셨어요? 화장실 때문에 눈이 떠지셨나요? 아니면 2번? 혹시 3번? 아이고, 또 화장실이네 하면서 무거운 몸 일으켜서 다녀오시면 잠이 싹 달아나 버리죠. 천장 보면서 날 밝을 때까지 뒤척이고, 이거 겪어본 사람만 아는 고통이거든요. 근데 여러분, 이걸 그냥 나이 들어서 방광이 약해진 거라고 넘기시면 절대 안 됩니다. 밤에 2번 이상 화장실 가시는 거? 이건 여러분의 신장이 보내는 마지막 구조 신호예요. 아니, 교수님, 소변 마려운 게 심장이랑 뭔 상관이에요? 이렇게 물으실 수 있는데요. 어떻게 설명드릴까요? 상관이 아주 깊습니다. 우리 심장하고 뇌는 밤에 쉬어야 하는데 여러분, 심장이 밤새 비상근무를 하니까 엔진이 과부하 걸려서 터지기 일보 직전인 거죠. 그런데 더 충격적인 게 있어요. 이 문제의 원인이 여러분이 잠들기 전에 무심코 하시는 습관 하나 때문이라는 겁니다. 그동안 몸에 좋다고 열심히 챙겨 드셨던 거, 혹은 습관적으로 해오셨던 그 행동 하나가 여러분의 밤잠을 다 갉아먹고 있었던 거예요. 오늘 제가 그 습관이 뭔지 낱낱이 파헤쳐 드리고요. 돈 한 푼 안 들이고 부엌 찬장에 있는 딱 한 스푼으로 오늘 밤부터 바로 화장실 횟수 줄이는 비결 전부 공개해 드리겠습니다. 실제로 부산에 사시는 71세 김순자 어르신 이야기인데요. 퇴직 간호사 출신이시거든요. 손주 2명이 있으신데 밤에 4번씩 깨서 화장실 다니시느라 너무 힘들어 하셨어요. 손주들이 놀러 와도 피곤해서 제대로 놀아주지 못하셨다고 합니다. 그런데 제가 알려드린 이 방법 딱 2주 하시고 나서 지금은 한 번도 안 깨고 푹 주무십니다. 아침에 일어났을 때 개운함이 다르다면서 제 손을 꼭 잡고 우시더라고요. 이건 정말 저도 눈시울이 뜨거웠습니다. 여러분도 오늘 이 영상 끝까지 보시면 내일 아침 얼굴 붓기 싹 빠진 채로 아주 가벼운 하루를 시작하실 수 있을 겁니다. 자, 우리 출석 체크 한번 해볼까요? 지금 이 영상 어디서 보고 계세요? 침대에 누워 계신가요? 소파? 그리고 어젯밤에 몇 번이나 깨셨는지 댓글로 지역이랑 숫자만 딱 남겨주세요. 수원 사는데 2번 깼어요. 이런 식으로요. 여러분이 남겨주시는 그 댓글 하나하나가 제가 더 열심히 준비하게 만드는 큰 힘이 됩니다. 그럼 이제부터 여러분의 신장을 살리고 밤새 푹 주무실 수 있는 그 놀라운 비밀 바로 시작합니다. 자, 이제 첫 번째 원인부터 들어갑니다. 이게 사실 제일 중요해요. 여러분, 우리 몸에는 밤에 잠잘 때, 자, 이제 밤이니까 소변 좀 줄여 하고 명령을 내리는 공장이 하나 있습니다. 전문 용어로 항이뇨 호르몬이라고 하는데요. 쉽게 말씀드리면은 밤에 소변 생산을 멈추게 하는 공장장이에요. 이 공장장이 제대로 일을 해야 밤새 소변량이 딱 줄어들면서 우리가 아침까지 푹 잘 수 있는 거거든요. 그런데 문제는 이 공장도 나이를 먹는다는 거예요. 나이가 60대, 70대 넘어가면서 이 공장장 목소리가 아주 작아집니다. 낮에는 일을 잘하는데 밤만 되면 소변을 만들어야 하나 말아야 하나 하고 혼자 헷갈려 하는 거죠. 그러니까 밤새 소변 공장이 풀가동됩니다. 젊었을 때는 공장이 밤에 문을 딱 닫았는데 이제는 야간 근무를 밤새 하는 거예요. 연세대 세브란스 병원 비뇨의학과 박재영 교수팀이 2021년에 발표한 연구를 보면요. 65세 이상에서 이 항이뇨 호르몬 분비량이 젊은 시절에 43%까지 떨어진다고 합니다. 절반도 안 되는 거예요. 이게 바로 여러분이 화장실 가려고 깨시는 가장 근본적인 호르몬 노화 문제입니다. 근데 여기서 더 무서운 게 있어요. 단순히 소변만 많이 만드는 게 아니라 콩팥 자체가 밤새 일을 하니까 콩팥의 미세혈관에 노폐물이 꽉꽉 들어찹니다. 신장은 우리 몸의 정수기 필터와 같거든요. 정수기 필터도 쉬어줘야 오래 쓸 수 있잖아요. 밤낮 없이 돌리면 필터가 빨리 망가지듯이 콩팥도 밤에 좀 쉬어야 다음날 낮에 독소를 잘 걸러낼 텐데 쉴 틈이 없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될까요? 나중에는 진짜 신부전증 같은 무서운 병으로 가는 지름길이 되는 겁니다. 여러분, 지금 밤에 자꾸 깨시는 거 그냥 물 많이 마셔서 그래 이렇게 가볍게 넘기실 일이 절대 아닙니다. 여러분의 콩팥이 지금 과로사 직전이라고 주인한테 계속 신호를 보내고 있는 거예요. 우리 자식들한테 패 끼치지 않으려면 이 신호를 절대 무시하시면 안 됩니다. 자, 첫 번째 원인 이해되셨죠? 우리 몸속 소변 공장장이 나이 들어서 헷갈려 한다. 이걸 꼭 기억해 주세요. 다음 2번째 원인은 더 기가 막힙니다.
바로 여러분의 방광이 성질머리가 아주 고약해진 탓이에요. 우리 방광은 원래 느긋한 친구입니다. 소변이 종이컵으로 한 컵, 두 컵 가득 찰 때까지는 꼭 참거든요. 아직 멀었어. 주인님 더 자도 돼. 이러면서 버텨주는 게 정상이에요. 근데 이 방광이 나이를 먹고 예민해지기 시작하면 어떻게 되냐? 소변이 반 컵도 안 찼는데 갑자기 뇌한테 비상벨을 울립니다. 야, 큰일 났다. 당장 내보내야 해. 이러면서 난리를 치는 거죠. 잠결에 여러분은 어떻게 하겠어요? 깜짝 놀라서 눈이 번쩍 떠지죠. 부랴부랴 화장실로 달려갑니다. 근데 막상 가보면 어때요? 시원하게 콸콸 나오나요? 아니죠. 찔끔 나오고 마는 거예요. 갔다 오면 또 허무하잖아요. 겨우 이거 보려고 잠을 깼나 싶고 따라오고 계시죠? 이게 바로 과민성 방광 증상인데요. 사실 진짜 범인은 따로 있습니다. 바로 여러분의 혈당이에요. 아니, 당뇨도 없는데 무슨 혈당이냐고요? 이게 좀 재미있는 원리인데요. 우리가 자는 동안에도 몸은 에너지를 계속 씁니다. 근데 새벽 2시, 3시쯤 되면 혈당이 바닥을 치기 시작하거든요. 이때 우리 뇌는 비상사태라고 느낍니다. 에너지가 없으니까 몸을 깨워야겠는데 가장 만만한 방법이 뭔지 아세요? 바로 방광을 툭툭 건드리는 거예요. 야, 화장실 가고 싶지? 얼른 일어나. 뇌가 가짜 신호를 보내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은 소변이 마려워서 깬 거라고 생각하시겠지만 사실은 뇌가 배고프고 힘들어서 여러분 잠을 강제로 깨운 거예요. 삼성서울병원 수면센터 이현정 교수팀의 연구에 따르면요. 야간뇨 환자의 67%에서 새벽 혈당 저하 현상이 동시에 관찰됐다고 합니다. 그리고 정말 억울하지 않나요? 이런 분들은 화장실 다녀와도 심장이 괜히 두근거리고 정신이 또렷해져서 잠이 더 안 오시죠. 방광이 성격이 나빠진 게 아니라 여러분의 혈당이 널뛰기를 하니까 방광이 중간에서 억울하게 고생을 하는 겁니다. 자, 이제 마지막 세 번째 원인입니다. 이건 아마 생각지도 못한 분들이 많으실 텐데요. 우리 몸의 배수 시스템 문제예요. 여러분, 낮에 활동하실 때 보면은 저녁쯤에 양말 자국이 쑥 패이거나 신발이 꽉 끼는 분들 계시죠? 아이고, 오늘 많이 걸어서 부었네 하고 그냥 넘기셨을 거예요. 낮에는 중력 때문에 그 수분들이 다리 쪽으로 쏠려 있다가요. 밤에 침대에 딱 누우면 어떻게 될까요? 서 있을 때 아래에 있던 물들이 누우면 다시 심장과 신장 쪽으로 슬금슬금 올라오기 시작합니다. 그러면 우리 신장은 깜짝 놀라는 거죠. 아니, 낮에는 조용하더니 밤에 왜 이렇게 물이 많이 들어와 하면서 비상근무를 시작합니다. 밀려 들어온 수분을 빼내려고 밤새 소변을 열심히 만들어내는 거예요. 대한순환기학회 2022년 발표 자료를 보면요. 하지 부종이 있는 고령 환자의 78%에서 야간뇨가 동반된다고 합니다. 거의 10명 중 8명 꼴이에요. 결국 다리가 부어 있으셨던 분들은 그 부종이 빠지면서 소변이 되는 거라 화장실을 가고 싶어서 깨는 게 아니라 몸에 쌓인 물을 버리려고 깨는 겁니다. 지금까지 세 가지 원인 다 들으셨죠? 정리해 드릴게요. 첫째, 소변 공장장이 졸고 있는 호르몬 문제. 둘째, 혈당이 널뛰어서 생기는 뇌의 착각. 셋째, 다리 부기가 소변으로 변하는 체액 문제. 이 세 가지가 합쳐지니까 여러분이 밤마다 화장실 가느라 지옥 같은 시간을 보내신 겁니다. 자, 이제 원인을 알았으니 우리가 그동안 얼마나 큰 실수를 하고 있었는지 한번 짚고 넘어가야 합니다. 제가 진료실에서 어르신들 뵈면요. 선생님, 저 콩팥 지키려고 이렇게까지 했어요 하시는데, 이건 정말 안타까운 이야기인데요. 오히려 콩팥을 낭떠러지로 밀어버리는 행동인 경우가 너무 많더라고요. 지금부터 말씀드릴 5가지는 우리 시니어분들이 굳게 믿고 계시는 가짜 상식들이에요. 먼저 가장 많이 하시는 실수. 첫 번째, 밤에 화장실 가기 싫어서 물을 끊으셨죠? 많은 분들이 저녁 6시 이후로 물을 입에도 안 대십니다. 저도 그렇게 했었어요. 이해합니다. 그런데 이게 왜 위험하냐면요. 우리 몸에 물이 부족해지면 소변이 아주 진해집니다. 농축된 소변은 방광벽을 날카롭게 찌르는 칼날과 같아요. 예민해진 방광은 이 독한 소변 당장 내보내 하고 뇌에 비상을 걸고 결국 화장실을 더 자주 가게 만듭니다. 실제로 대전에 사시는 74세 정태영 어르신 이야기인데요. 퇴직 공무원 출신이시거든요. 혼자 사시는 분인데 저녁에 물을 딱 끊으셨다가 야간뇨가 오히려 더 심해져서 오셨어요. 제가 잠들기 이 시간 전까지는 종이컵 한 컵 정도는 드시라고 말씀드렸더니 오히려 밤이 훨씬 편안해지셨습니다. 물은 적당히 드셔야 합니다. 잠들기 이 시간 전까지만 줄이시면 돼요. 다음으로 오후에 커피 입에도 안 드시는 분들 계시죠. 커피 속 카페인이 이뇨작용을 하는 건 맞습니다. 하지만 커피보다 더 무서운 놈이 숨어 있어요. 바로 저녁에 드시는 술 한 잔입니다. 잠이 안 와서 반주로 소주 한 잔 했어 하시는 분들, 이게 콩팥을 망가뜨리는 주범이에요. 본인은 안 취했다고 느끼셔도 우리 소변 공장장은 완전히 취해버립니다. 그러면 어떻게 되겠어요? 밤새 소변 공장이 미쳐 날뛰는 거예요. 게다가 알코올은 방광을 직접 자극해서 더 예민하게 만드니까 저녁 술은 밤 소변의 가장 큰 적입니다. 세 번째 실수는요, 팔자 탓을 하시는 겁니다.
내 친구들도 다 그래. 늙으면 원래 그런 거야 하고 포기하신 분들 계시죠? 잠깐만요. 이건 정말 위험한 생각이에요. 나이 들어서 호르몬이 줄어드는 건 자연스러운 현상이지만 그걸 방치하는 건 완전히 다른 문제입니다. 국민건강보험공단이 2023년에 발표한 자료를 보면요. 같은 70세라도 생활습관 관리를 잘하신 분들은 밤에 한 번도 안 깨고 주무십니다. 관리를 한 분과 안 한 분은 야간요 빈도에서 무려 43% 이상 차이가 납니다. 내 팔자가 이렇지 하고 넘기지 마세요. 그 방치가 쌓여서 나중에 심장병, 뇌졸중으로 이어지는 겁니다. 우리가 젊었을 때 어떤 세대였습니까? 어떤 어려움이든 이겨낸 세대잖아요. 보릿고개도 이겨냈는데 이것쯤이야. 오늘 제 강의 들으시는 여러분은 이제 팔자 탓 대신 습관 탓을 하셔야 해요. 네 번째 실수입니다. 마려운 걸 어떻게 참아 병돼 하시면서 조금만 느낌 오면 바로 화장실 가시는 분들 계시죠. 근데 이게 방광을 더 나약하고 예민하게 만드는 지름길이에요. 방광도 근육입니다. 훈련이 필요해요. 조금 찼다고 바로 비워버리면 방광은 나는 요만큼만 차도 비워야 하는구나 하고 기억해버려요. 결국 방광 용량이 점점 줄어들어서 나중엔 참으려 해도 못 참는 상태가 됩니다. 적당히 참는 연습, 방광 훈련이 필요해요. 보통 3-4시간 간격이 적당합니다. 마지막 5번째요. 이 모든 걸 약으로 고치려는 분들이에요. 약이 필요한 경우도 분명히 있습니다. 하지만 서울아산병원 비뇨의학과 통계를 보면 야간요 환자의 63% 이상은 약 없이 생활습관만으로 좋아진다고 합니다. 약은 증상을 누르는 거지 여러분의 고장난 신장 필터를 고쳐주지는 못해요. 오히려 수면제 같은 약을 함부로 드시면 뇌를 강제로 끄는 거라 낙상 위험만 커집니다. 우리 나이에 낙상이 얼마나 무서운 건지 아시잖아요. 자식들한테 짐되는 지름길이에요. 제가 오늘 알려드릴 방법이 그 어떤 비싼 약보다 강력합니다. 비용은요, 집에 있는 걸로 충분해요. 약에 의존하기 전에 우리 몸의 자연 치유력을 먼저 믿어보세요. 자, 여러분, 이 5가지 중에 본인이 내 이야기네 하시는 게 몇 개나 되시나요? 하나라도 있다면 오늘부터 당장 바꾸셔야 합니다. 그래야 제가 다음에 말씀드릴 그 비결의 효과를 제대로 보실 수 있거든요. 자, 이제 원인도 알았고 나쁜 습관도 버리기로 약속하셨죠? 그럼 이제 오늘 강의의 꽃입니다. 지긋지긋한 야간요를 싹 잡고 지친 콩팥을 다시 살려주는 비결 말씀드려야겠죠? 다행히 방법이 있습니다. 그것도 아주 간단한 그 황금 같은 정체는 바로 꿀입니다. 아니 교수님, 그 흔한 꿀 한 스푼이 어떻게 이 난리난 밤을 해결합니까? 의심 가득한 눈초리로 보실 텐데요. 솔직히 말씀드리면 저도 처음엔 반신반의했어요. 자, 지금부터 제가 아주 쉽게 무릎을 탁 치실 정도로 설명해 드릴게요. 꿀이 여러분 몸속에서 하는 일은 크게 3가지 기적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첫 번째 기적. 여러분의 뇌를 안심시키는 천연 안정제 역할을 합니다. 아까 제가 새벽에 혈당이 떨어지면 뇌가 배고파서 비상을 건다고 했죠. 꿀 속에 들어있는 천연 당분은 장작불처럼 밤새 은은하게 타오릅니다. 그래서 뇌가 잠결에 깜짝 놀라지 않게 에너지 충분하니까 자도대하고 부드럽게 다독여주는 거예요. 뇌가 편안해지니까 방광한테 가짜 신호를 보낼 이유가 사라지는 거죠. 하버드 의과대학 수면연구소의 2022년 연구에서도요. 취침 전 소량의 천연 당분 섭취가 새벽 혈당 저하를 막아서 수면의 질을 27% 개선했다는 결과가 나왔습니다. 두 번째 기적. 여러분의 지친 신장 필터를 깨끗하게 닦아주는 수리공 역할입니다. 꿀 속에는 180가지가 넘는 효소와 항산화 성분이 가득 들어있어요. 이 성분들이 혈관을 타고 콩팥으로 가서 미세한 필터에 낀 녹을 싹 닦아줍니다. 신장이 깨끗해지니까 노폐물을 걸러내는 힘이 다시 좋아지겠죠? 몸에 쌓여있던 부기가 빠지면서 밤에 억지로 수분을 내보낼 필요가 없어지게 만드는 아주 기특한 녀석이에요. 마지막 3번째 기적, 우리 몸에 브레이크, 부교감 신경을 꽉 잡아줍니다. 나이가 들면 몸이 휴식 모드로 잘 안 바뀐다고 말씀드렸잖아요. 꿀에 들어있는 성분이 우리 몸에 이제 진짜 쉬어도 되는 밤이야 하고 확실한 신호를 전달해줍니다. 심장 박동은 차분해지고 방광 근육은 부드럽게 이완되면서 억지로 소변을 쥐어짜지 않게 돼요. 그러니까 눈이 번쩍 떠지는 게 아니라 아침까지 쭉 푹 주무시게 되는 거예요. 자, 단순히 달콤한 거 먹는 게 아닙니다. 뇌와 신장, 신경계까지 다독여주는 완벽한 조율사라는 거. 이제 아시겠죠? 하지만 아무리 좋은 꿀도 어떻게 먹느냐가 효과를 결정합니다. 잘못 먹으면 오히려 독이 될 수도 있거든요. 그럼 이제 효과를 3배 높이는 구체적인 복용법과 절대 하면 안 되는 치명적 실수들까지 아주 자세히 짚어드리겠습니다. 가장 먼저 확인하셔야 할 건요. 이게 진짜 버릿꽃에서 가져온 천연꿀인지 아니면은 사람이 설탕을 먹여서 만든 사양 벌꿀인지입니다. 마트에 가시면은 싸게 파는 대용량 꿀들 있죠. 그건 대부분 사양 벌꿀일 확률이 높아요.
물론 사양 벌꿀도 법적으로는 꿀이지만 우리가 원하는 그 신장 청소 성분, 항산화 물질은 거의 들어있지 않습니다. 그냥 설탕물 드시는 거나 다름없어요. 그러니까 조금 비싸더라도 반드시 천연 벌꿀을 선택하셔야 합니다. 병원비 생각하면 이게 훨씬 절약이에요. 제품 뒷면을 보시면 탄소 동위원 소비라는 좀 어려운 말이 써 있을 거예요. 이 숫자가 마이너스 22.5보다 더 낮은 것, 예를 들어 마이너스 23, 마이너스 24 이런 숫자가 써 있는 게 진짜 천연꿀이라는 증거입니다. 이거 하나만 잘 보셔도 가짜 꿀에 속을 일은 없으실 거예요. 꿀 종류는 밤꿀, 아카시아 꿀, 자파꿀. 크게 상관은 없습니다. 다만 향이 너무 강한 게 싫으시면 부드러운 아카시아 꿀이 좋고요. 나는 조금 써도 약 효과가 강한 게 좋다 하시면 미네랄이 풍부한 밤꿀을 추천드립니다. 자, 꿀을 잘 고르셨다면 이제 효과를 3배 높이는 황금 복용법 들어갑니다. 이거 진짜 중요하니까 잘 들어주세요. 먼저 시간이에요. 가장 질문이 많은 부분이기도 한데요. 우리가 잠자리에 누워서 뇌가 수면 단계로 진입하는데 평균 20분에서 30분 정도 걸립니다. 꿀의 천연 당분이 혈관을 타고 뇌로 가서 자, 이제 비상벨 꺼도 돼 하고 신호를 주는데 딱 그만큼의 시간이 필요하거든요. 너무 일찍 먹으시면 정작 자야 할 새벽에 효과가 떨어지고 너무 늦게 먹으시면 소화시키느라 뇌가 못 쉽니다. 꿀 드시는 시간은요. 잠들기 딱 30분에서 40분 전 알람 맞춰놓고 드시는 게 제일 좋습니다. 그럼 얼마나 먹어야 할까요? 양은 무조건 딱 한 스푼입니다. 많이 먹는다고 좋은 게 아니에요. 우리 몸이 밤새 혈당을 유지하고 신경을 안정시키는 데는 티스푼으로 한 숟가락 약 5ml면 충분합니다. 욕심내서 많이 드시면 오히려 소화가 안 돼서 잠을 더 설치게 돼요. 꼭 기억하세요. 그리고 이게 핵심인데요. 꿀은 그냥 떠서 드시는 게 가장 좋습니다. 목 메는데 물 한 잔 마시면 안 돼요 하실 텐데요. 여기에는 2가지 과학적인 이유가 있어요. 첫째는 농도의 문제입니다. 꿀을 그냥 드시면 우리 혀 밑에 있는 혈관을 통해 뇌로 가는 직행 열차를 타게 됩니다. 흡수가 훨씬 빨라요. 둘째는 당연히 소변량 때문이에요. 꿀 먹으려고 물을 한 컵 다 마셔버리면 어떻게 되겠어요? 그 물 빼내느라 콩팥이 또 밤샘 근무를 시작합니다. 입안에서 침으로 꿀을 천천히 녹여 드시면 위장 자극도 없고 뇌에는 가장 빠르게 전달됩니다. 의학에서 설화 흡수라고 하는 원리인데요. 쉽게 말하면 혀 밑으로 직접 흡수되는 방식이에요. 그러니까 결론은요. 물 없이 그냥 드시는 게 제일 좋습니다. 자, 여기서 중요한 질문 하나 더요. 교수님, 저는 당뇨가 있어서 꿀 먹기가 겁나는데요. 당뇨 있으신 분들은 당연히 걱정되시죠? 저도 이해합니다. 혈당 조절이 잘 안 되시는 분들은 꿀 대신 아몬드 7알을 드세요. 왜 하필 7알이냐고요? 아몬드 7알에는 약 50mg의 마그네슘이 들어있어요. 이게 천연 근육 이완제 역할을 합니다. 방광에 예민한 근육을 부드럽게 풀어줘서 소변 참는 힘을 길러줘요. 게다가 아몬드의 착한 지방은 밤새 혈당을 아주 일정하게 유지해줍니다. 당뇨가 있으시다면 꿀 욕심 내지 마시고 자기 전 아몬드 7발을 꼭꼭 씹어 드세요. 돈도 거의 안 들어요. 그리고 아마 이 강의를 보시는 분들 중에는 이미 신장 수치가 안 좋으신 분들도 계실 거예요. 이런 분들은 정말 주의하셔야 합니다. 신장이 이미 많이 지친 분들은 꿀의 칼륨 성분조차 부담이 될 수 있거든요. 이런 분들은 양을 더 줄이셔야 해요. 일반 분들이 티스푼으로 드신다면 여러분은 그 절반만 드세요. 그리고 반드시 주치의 선생님과 상의하시고 시작하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꿀 고르실 때 제가 아까 강조한 거 있죠? 사양벌 꿀은 절대 안 됩니다. 첨가물이 들어간 꿀은 신장 필터를 더 막히게 해요. 반드시 탄소동위 원소비가 확인된 천연 꿀을 고르시고 드신 다음날 아침에 몸이 붓는지 꼭 체크하세요. 만약 더 붓는다면 양을 조절해야 한다는 신호입니다. 여기서 절대 하면 안 되는 실수 하나 더요. 꿀을 뜨거운 물에 타서 드시지 마세요. 60도가 넘어가면 꿀 속의 귀한 효소들이 다 죽어버려서 그냥 설탕물이 됩니다. 꼭 물에 타서 드시고 싶다면 미지근한 정도의 온도가 딱 좋아요. 마지막으로요. 이게 효과가 있는지 어떻게 확인할까요? 제가 숙제를 하나 내드릴게요. 오늘 밤부터 소변 일기를 한번 써보세요. 어제는 3번 깼는데 오늘은 2번 깼네? 어라, 화장실 가도 양이 좀 늘었네. 이렇게 조금씩 변화가 오는 걸 눈으로 확인하시면 우리 뇌는 더 안정감을 느낍니다. 보통 3일이면은 몸이 좀 가볍네 싶으시고요. 2주면은 어머 나 어젯밤 한 번도 안 깼어 하는 기적이 일어납니다. 인천에 사시는 69세 한영자 어르신도 그러셨어요. 전직 미용사이신데 손목 관절염까지 있으셔서 밤에 깨실 때마다 정말 고역이셨거든요. 그런데 이 방법 시작하신 지 열흘쯤 되셨을 때 전화가 왔어요. 교수님, 저 어젯밤 한 번도 안 깼어요. 이게 말이 돼요? 하시면서 목소리가 떨리시더라고요. 지금은 손주들하고
공원 산책도 다니신다고 합니다. 그 변화를 혼자만 아시지 마시고 꼭 주변 분들과 나눠주세요. 자, 어떠세요? 생각보다 아주 간단하죠? 오늘 배운 거 마지막으로 정리해 드릴게요. 우리가 밤에 화장실 때문에 깨는 거는 세 가지 원인이 있었습니다. 호르몬 노화, 혈당 널뛰기, 체액 이동. 그리고 우리가 몰래 저지르던 5가지 실수를 바로잡고 잠들기 30분 전에 천연꿀 한 스푼만 드시면 됩니다. 당뇨 있으시면 아몬드 7알이고요. 이 작은 습관 하나가 여러분의 지친 콩팥을 살리고 지옥 같았던 밤 화장실을 멈춰줄 겁니다. 우리 세대 정말 고생 많으셨잖아요. 자식들 키우고 먹고 사느라 내 몸 찢어지고 망가지는 줄도 모르고 앞만 보고 달려왔죠. 그동안 고생 많으셨습니다. 이제는 나 자신한테 좀 친절해지셔도 됩니다. 이제 우리 차례예요. 자기 전 그 꿀 한 스푼이 단순히 잠을 잘 오게 하는 게 아니라 그동안 고생한 내 몸아 이제 푹 쉬어라 하고 스스로에게 주는 가장 달콤한 선물이 될 거예요. 그렇게 밤새 신장이 쉬고 나면 내일 아침 여러분의 눈앞은 오늘보다 훨씬 맑아질 겁니다. 오늘 밤부터 딱 2주만 실천해 보세요. 몸이 가벼워지면 혼자만 좋아하지 마시고 주변에 밤마다 화장실 들락거리시는 분들께 이 영상 꼭 공유해 주세요. 손주들한테 할머니, 할아버지 이거 한번 보세요 하고 보내드리는 것도 좋겠죠. 우리 가족 모두가 건강해야 진짜 행복이니까요. 오늘 제 강의가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로 응원해 주세요. 여러분의 그 응원 한 번이 제가 더 깊이 있는 연구 자료를 찾고 더 좋은 영상을 만드는 원동력이 됩니다. 댓글창에 오늘 밤부터 한 스푼 시작합니다 하고 다짐 한 줄씩만 남겨주셔도 좋고요. 제가 하나하나 다 읽어보고 여러분 건강해지시라고 진심으로 응원하겠습니다. 자, 오늘 강의는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오늘 밤은 부디 화장실 걱정 없이 꿈도 안 꾸고 푹 주무시길 바랍니다. 우리 모두 건강한 밤, 건강한 아침 맞이합시다. 지금까지 최영만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